하는데요. 예, 오늘 이제 북한 때릴까 아니면 대화할까 이게 이슈인데 사람들이 북한이랑 대화하자. 아니다. 북한 약간 압박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유화책을 쓸 것인가, 강경책을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양 당의 또 차이기도 하죠. 민주당은 북한과 대화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자. 실제로 과거에 대화를 해서 변화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 유화책을 쓴 결과 이제 개성공단도 만들고 그때 이제 북한이랑 이제 관광도 하면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를 높인 적이 있었어요.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약간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 아니다 이렇게 좀 갈리긴 하지만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높게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강경책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가령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이제 피살에 당했는데 이때는 유화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숨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는 당연히 강경책을 했고 그 결과 이제 개성공단부터 이런 진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제들이 쭉 후퇴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흑호님 안녕하세요. 흑화한 호랑이님 그리고 박청윤님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무튼 안녕하세요 박선생님 흑호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브리핑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북한 드론 용산 침투 의혹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우리가 먼저 알아볼 텐데 요거 한번 이슈 보죠. 이거 스팟 조사로 이 다음날 했어요. 드론이 침투한 다음에 일단 한번 보면 용산 대통령실 촬영 의혹 우리 군이 아니라고 하는데 믿습니까? 이거 물어봤고 두 번째로 북한 드론 서울 침투했는데 정부 대응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난 문자 안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물어봤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우리 옥소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칼큘레이팅 되죠? 464명이 답변하셨는데요. 결과 한번 보면 그 마지막 질문 말고 정부 대응에 대해 질문 두 번째부터 볼게요. 북한 드론 서울 침투했는데 우리나라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어본 결과 대부분 그러니까 73%에 달하는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부의 대응이 잘못했다, 부실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호랑이 하마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빨간색이 엄청 많죠. 거의 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공룡 사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절반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도 그러니까 캐스팅보트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캐스팅보트를 차지하고 있는 코끼리에서도 절반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래서 드론 부대를 만들고 한 번만 더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 정지시키겠다 이런 발언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 대응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금 일단 다 잘못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이제 중도 한번 보죠. 중도 보면 안보 떠드는 윤석열 실체 입으로만 안보했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흑화한 호랑이님 말씀대로 선제 타격 대신 선제 추락을 이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예, 북한 관련 글에 네 그렇게 보이고 안보가 안 보인다. 오 이거 약간 라임 쩌는데 법치 양비론 문화 코끼리님 아니네. 여기 약간 엠넷 코끼리님 해야겠네. 쇼미네. 안보가 안 보인다. 라임 아주 쩌는 무지성 문호님 무능 안보파리. 이 중도분들이 대부분 약간 라임을 좋아하시나? 무지성 문호리 무능 안보파리 이렇게 아무튼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도 대부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네, 흑화한 호랑이님은 저녁 드셨나요? 지금 시간이 9시인 만큼 다들 밥을 먹고 이걸 봐야 합니다. 북한은 이 밥에 고기국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밥은 잘 먹고 이렇게 북한 얘기 한번 해야죠. 그리고 다들 통일 자체에 좀 찬성하는지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쳐주시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일단 보수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보수에서 근데 이제 찬성 여론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수에서 찬성하는 거 한번 보죠. 해병 방공부대 출신인데 육안으로도 관측하기 힘든 새 크기 정도의 물체라면
잡기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드론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댓글 단 사자님, 호랭이 잡아먹는 사자가 있으시고 NSC 안 연 건 잘못한 건데 전투기로 드론 못 잡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 대포로 참새 잡는다 뭐 이렇게 했던가? 뭐 표현을 약간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드론이라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관측하고 뭐 응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자연이 북한은 저한테 외국이라 뭐 사실상 뭐 가본 적 없고 하니까 외국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2007년에 금강산 관광을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신기는 하더라고요. 그 인민군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반갑습니다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나와요. 그 줄 서서 있는데 약간 무서워요. 인민군복 입은 사람들이 막 인민군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인민군 본 적 없잖아요.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로 보면 아주 무서워요. 굉장히 작고 굉장히 땅땅한 느낌이에요. 문나이트님은 통일은 그래도 북한이 따로 있는 게 대중 방파제로 쓰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따로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특급 열차님 안녕하세요. 열차님 안녕하세요. 흑화한 호랑이니 통일은 모르겠고 남은 딸이랑 북한 무연탄 물문 교환 허용 좀. 사실 북한이 자원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쌀을 주고 북한이 자원을 주는 거. 이런 거 좀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아이디어 토대로 나온 게 바로 이제 그거였죠. 이제 개성공단. 북한이 지금은 중국의 경제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남한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지금 먹히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경제 거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초반에 이제 그 개성공단 있을 때는 남한의 경제 의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북한을 향해서 경제 제재하는 게 어느 정도 북한의 반발을 이끌어낼 수는 있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과의 교역을 뭐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줄여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부족원 님들께서 후아코공사님들께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흑호님은 어디서 봤어요? 인민군? 군대 있을 때 봤나? 혹시 이게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아주 골로 갑니다. 방송. 특급일자 전 공군. 저는 해안경비. 여기까지 하죠. 네, 군대 얘기는 나중에. 옥소 라이브 그룹방 보시면 여기 이제 도토리 하마님이 이런 걸 올렸어요. 그 옥소의 코끼리 부족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오늘 주제랑 연관되는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인데 방송에서 같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할까요? 요 질문을 3일 전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하면 파기를 좀 검토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찬반 아마 내일 이제 모닝픽에서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꼭 투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9.19 군사합의가 그럼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평양에서 한 건데요.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그리고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화, 그리고 서해 해상 평화 수역화, 그리고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 뭐 이렇게 하자. 핵심은 적대 행위 중지죠. 그런데 뭐 북한이 적대 행위를 하면서 9.19 합의가 이미 형해화됐다, 무력화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약속 어겼어 라고 하려면 약속을 유지하고 있어야 네가 약속 어겼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유지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니 어차피 북한이 약속 어겼는데 뭐라로 우리가 약속 지켜, 약속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특급 열차님이 와 지금 여기 뭐 석탄 반대, 화석연료 결사 반대, 그렇죠. 지금 그 원전 위주로 가야 한다. 이거 이런 얘기 한번 우리 해야겠다. 예, 이 뭐라 그러지? 자원 특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특집, 재생에너지 특집으로도 한번 준비해야겠네요. 예, 이런 거 한번 알아봐야 하겠네요. 지금 그래서 그 성렬이 형 선제 타격한다며, 성렬이 형 지금 선제 타격은 이미 못했고 추락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분노해서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한다 이렇게 합참에서 오늘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듣기로는 국방과학연구소 인원을 검찰로 갈아끼웠다는 얘기도 도는데요.
그 검찰 쪽 인사들이 이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유님 우리 전쟁 나면 질 듯요. 이렇게 우려할 수 있죠. 이번에 드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뚫렸으니까 사실 진보부터 보수까지 우리나라 국방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나이트님 말대로 미국의 허락 없이 대북 군사적 움직임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으려나요? 그렇죠. 사실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군대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 해구산을 씌워줘야 우리나라가 이제 핵을 맞지 않는데, 이 해구산을 두고 전략적 핵무기를 한반도에 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도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이 정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핵무기 배치 관련해서 이제 특히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급 열차님 말씀대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애초에 무기의 질이 달라요. 이것도 이제 군사 백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보다 군사력,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은 월등한 거는 사실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가 북한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북한의 핵으로 보복을 해줄 것인가? 미국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약간 이제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북한이 미국의 이제 LA, 멀게는 이제 뉴욕까지도 갈 수 있는 사정거리에 이제 그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한반도 수호를 위해 북한의 핵을 사용할까라는 의문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지금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보호를 위해서 미국이 핵을 쓸까? 이거를 의문을 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미국한테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지금 문나이트님이 미국은 우리나라 포기하는 순간 국제적 신뢰도가 추락해버릴 거라 보호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제학자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님도 만나서 얘기해보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령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줄 테니까 우크라이나한테 핵 포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과연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약속했는데 실제로 큰 도움을 안 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거든요. 그런데 조지아도 미국 측에서 보호해주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보호를 못 받았죠. 그래서 미국이 하는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회의론도 일각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만도 지킬 거예요. 미국은 푹신푹신한 자유님. 그렇죠. 미국이 약속은 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미국을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급열차 구공산권 최저 저지 최전선이 한국이죠. 그렇죠. 사실 한국이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3자 전선에서 딱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한국이 약간 돌파되는 순간부터 미국은 좀 쉽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토론 아주 재밌네요. 지금 제 내용 얼마 하지도 못했어. 오늘 얘기 듣느라.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듣는 게 더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마이크 가져오면 안 돼요? 나 혼자 말하는 거 너무 외로워요.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질문 1 한번 보면, 그러면 북한 드론 용산 대통령실 촬영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우리 군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믿을 만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57%에 달하는 이제 옥소 부족들이 아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 보면 이해란 중사 자살 사건 때부터 공식 발표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진보 쪽에 보면 일단 정부 발표를 믿는 게 맞는데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수 쪽 얘기 들어보면 일단 중립이다. 이게 정부 발표 믿는다 안 믿는다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인데 보수에서도 발표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명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게 약간 좀 씁쓸하네요. 그리고 이 얘기도 있어요. 레이더 감지도 못 해놓고 촬영 가능성이 없다라는 해명이 와닿을지라는 중도 보수 공룡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논리적이죠. 레이더로 감지 못했다고 했는데 용산에 안 왔다는 거는 확실한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논리적인 얘기라고 보입니다.
네, 저 와보라님 안녕하세요. 와보라님 안녕. 그리고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은 지금 통일 반대 6.25 때 중앙청 점령한 것도 중공군이니 북한이 완충 지역으로 존재해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게 최선이다. 그렇죠.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높은 상황이. 고인물 기분찬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 왜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지? 맛있는 술만 먹는 톡방에 계셨던 분. 오늘 뭔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뭐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뭔가 약간 주목받는 기분이랄까? 와, 20명이나 됐습니다. 우리 옥소 이 밤중에 20명이나 이렇게, 야, 감사합니다. 아이디도 만들어. 유승민 지지자님, 안녕하세요. 우리,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지만 당원 지지율에서는 3등에 그친 우리 유승민 선생님. 네, 그리고 오늘은 옥소 닉네임으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와유 온유한 하마님 안녕하세요. 야, 오늘 뭐 북한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놉시다. 다 아는 사람들이래. 원래 커뮤니티 친목질하면 안 되는데 그럼 잘 안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 옥소 잘 돼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요. 정부 못 믿는다. 그리고 북한 드론 정부 대응도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자료도 한번 볼게요.